오늘 듣기 연습을 좀 해볼 텐데, 우리가 3회차 동안, 그러니까 6시간 동안 배우고 트레이닝 했던, 그리고 과제 하셨던 내용을 적용을 해서 오늘 뭐 길게는 아니고 짧게 한번 듣는 연습을 해볼 텐데, 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어떻게 들리셨는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수업이 좀 더 이렇게 컬러풀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흠. 자, 지금 들어오고 계시네요. 음흠. 자, 기다리는 동안 잠깐 한번 치챗 한번 해볼까요? 자, 여태까지 과제 하시면서 또 수업 듣고 또 요 로그인 클래스 과제 하시면서 혹시 어려웠던 점, 좀 느꼈던 점 이런 것들 어, 비탄 없이 한번 챗 괜찮으시고 말씀도 괜찮습니다. 한번 공유해 주시겠어요? 이런 점은 조금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좋습니다. 어허, 네. 그렇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많아서 좀 좋은 점도 있는데 TMI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약간 과부하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내용들을 한꺼번에 너무 적용을 하시려고 하시기보다는 뭐한 번에 하나 정도, once at a time, one thing at a time 이렇게 해주시면 그쵸. 약간 이 트랜지션 타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익숙한 식대로 발음이나 이렇게 소리를 내다가, 그러니까 소리를 내가 내는 방식으로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우리가 리스닝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는 방식으로만 들어서는 리스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소리를 내던 방식에서 원어, 원음 사운드가 소리가 나는 방식으로 일단 소리 내는 방식을 좀 바뀌어야 듣기가 잘 되는데 그때 되게 불편한 구간이 생겨요. 개인차가 있지만 그게 죄송합니다. 한 3, 4개월? 이 정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 불편함이 없어지시는 분도 있고, 근데 시간차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한 6개월 정도 되시면 그런 불편함이 사라지십니다. 그러면, 불편함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처음에 드는 느낌은, 내가 내 영어가 듣기 싫다. 그리고 주변에 한국 사람들이 하는 영어가 듣기 싫다. 이런, 그런 약간 사실은 실력이 좋아지신 건데, 이제 현실 자각이 명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력이 늘기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게 보통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약간 패스트 트랙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도 좀 새로운 내용들이 있지만 이걸 막 적용을 해보고 싶은데 그쵸. 한꺼번에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하게 되면 되게 좀 순간순간 이렇게 좀 좌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적용을 해 나가고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피드백을 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혼자 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 좌절이 이게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포기를 하는 순간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 하다가 또 잘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조금씩 이제 개선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좀 더 이제 오래오래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들 들어오셨으니까 그 우리 단톡방 채팅방에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출석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출석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듣기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 이제 4회차 수업입니다. 우리가 5회차, 6회차 이렇게 남았는데 5회차에서는 sentence rhythm을
영어 리듬, 센텐스 리듬을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보고 먼저 배워보고 연습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 6회차에서는 어떤 컨텐츠로 연습을 하셔야 영어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패스트 트랙을 탈 수 있는 건지 우리 영어를 그냥 좋아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개선을 시키고 싶어서 잘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시간을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컨텐츠에 따라서 실력이 안 날 수도 있고 실력이 늘긴 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시간이 비교적 이제 가성비가 시성비가 좋은 그런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런 컨텐츠들은 6회차 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회차, 6회차에 제가 딕테이션 과제도 조금 내드리고 할 거거든요. 받아쓰기 과제.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실 이제 매일 2문장 연습하는 것도 제가 오늘 나중에 수업 마칠 때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요걸 과제를 받으시고 그냥 이렇게 그 과제를 열어서 과제 그러니까 그 PDF 파일을 열어가지고 보고 녹음을 하시기보다는 원음 소리를 듣고 그걸 딕테이션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직접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셔서 제가 그거 그냥 그 문서 파일 열어보지 마시고 먼저 이렇게 딕테이션 하시고 그다음 문서 파일 확인하시고 녹음을 해주시는데 녹음하실 때도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이게 꼭 암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메모라이즈가 우리 목적은 아니지만 내가 보고 해도 괜찮지만 내가 말하듯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으면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걸 내가 통암기를 해서 말하는 걸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과제를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이게 내가 얼마든지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시고 그 연습을 베이스로 하셔가지고 녹음을 보내주셨을 때 제가 피드백을 드리면 그 피드백이 또 개선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효율적으로 학습을 해 나가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 마치고 나면 제가 이제 우리 미드 클래스 안내를 잠시 드릴 거고요. 미드 클래스를 시작을 하시게 되면 또 이런 소리 연습을 정기 레귤러하게 굉장히 많이 해 나가실 텐데 자 오늘은 제가 예고는 하지 않았지만 잠깐 소리 연습 여태까지 1회차, 2회차, 3회차에서 배웠던 내용 한번 가볍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frustration 이런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ady when you are. 다들 준비가 되셨나요? Alright. 자, 제가 초반에 그 다른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들어오고 계실 때 제가 초반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 들어오셨으니까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참여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수업을 하는데 큰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이 수업에서 많은 걸 가져가시려면 제가 어떻게 캐치를 하셨나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얘기를 했을 때 많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 소리가 오버래핑 되는 건 상관없어요. 제가 다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don't be shy 하지 마시고 자 바로바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지금 아직 참석을 못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지 제가 단톡방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Hello, I'm Jimmy Wales, 자, 소리가 볼륨이 founder 괜찮으신가요? of Wikipedia, and today we'r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Hello, I'm Jimmy Wales, founder of Wikipedia, and today we'r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Wikipedia.
Hello, I'm Jimmy Wales, founder of Wikipedia. 자,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들으실 필요는, 너무 쉬운가요?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oday we'r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Wikipedia. Hello, I'm Jimmy Wales, fo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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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Wikipedia. 자, 어떻게들 캐치를 하셨나요? 정답, 그쵸? 자, 이렇게 채팅창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볼 수가 있고, 다른 분들도 볼 수 있으신가요?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네네. 자, 여기가 hello라고 얘기를 했죠? hello. 그리고, 자, 뮤트를, 필요하실 때 하시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할 때 같이 얘기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게 처음에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시면 그게 더 수업하실 때 더 편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I'm Jimmy Wales and 자, 여기는 뭐라고 했나요? founder, 그쵸. 설립자? founder 설립자, 그렇죠. founder of Wikipedia. 아마 여기가 이제 더가 있을 텐데 발음을 거의 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렇죠? 자, 만약에 발음을 했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the founder 이렇게 발음을 하진 않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관사를 어떻게 unnominal leg 기억나시나요? 자, 더하고 founder가 떨어져 있지 않고 붙여서 이렇게 발음을 하겠죠.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하는 내용 중에 디테일한 부분들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은 그러니까 좀 생소한 내용들이라도 편하게 들어주세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나 이제 포기해야 되겠어.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들이 편하게 다가오시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리스닝이 점점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가기 시작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를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하는 건지 제가 가볍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과제도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과제를 조금 내드릴 텐데 자, 우리가 그 보어 부분에 인토네이션이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보어. 기억나시나요? 타동사의 인토네이션이 들어가고 그러면 I am Jimmy Wells 하기 전에 I'm Jimmy Wells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Hello, I'm Jimmy Wells. 자, 여기가 보어가 되니까 여기에 인토네이션이 한번 들어간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지금은 처음 우리가 듣게 되는 내용이고 생소한 내용이면 이제 머리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좀 피부로 소리를 들었을 때 이렇게 보어가 나오는 부분 이런 비동사 뒤에 부분은 인토네이션이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the founder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한 호흡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the founder 하기보다는 the founder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the founder of Wikipedia. 자, 그리고 여기 짐이나 위키피디아 이런 소리가 제가 이렇게 먼저 타이핑을 했지만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단모음이 교정이 안 되면 이게 지미로 안 들리고 위키피디아가 위키피디아로 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모음 연습을 여러 번 했잖아요. 우리말 을을 잡아서 제메, 지미가 아니라 제메 이렇게 발음을 하고 위키피디아 이렇게 위키피디아 이렇게 발음하는 걸 연습을 했죠. 여기는 또 장음이죠. 위키피디아. Hello, I'm Jimmy Wales, founder of Wikipedia, and today we'r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Wikipedia. It's hard to imagine that it's been 10 years. Hello, I'm Jimmy Wales, founder of Wikipedia, and today we'r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Wikipedia. It's hard to imagine that it's been
Hello, I'm Jimmy Wales, founder of Wikipedia, and today we'r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Wikipedia. And today we'r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Wikipedia. And today we'r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Wikipedia. And today we'r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Wikipedia. And today we'r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Wikipedia. And today we'r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Wikipedia. And today we'r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Wikipedia. And today we'r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Wikipedia. And today we'r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Wikipedia. And today we'r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Wikipedia. And today we'r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Wikipedia. And today we'r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Wikipedia. And today we'r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Wikipedia. And today we'r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Wikipedia. And today we'r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Wikipedia. And today we'r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Wikipedia. And today we'r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Wikipedia. And today we'r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Wikipedia. And today 자,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들어야 되겠죠? 이 부분. 자, 이 부분. 우리가 타동사 목적어 하는 celebrating, 자, 이런 부분을 이렇게 퍼즐을 두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 요거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해 볼게요. we'r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Wikipedia. And today we'r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Wikipedia. And today we'r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Wikipedia. And today we'r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Wikipedia. 자, 어떻게들 캐치를 하셨습니까? And today, We are we are 정답. celebrating Yes, 정답. 그렇죠. We ar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Wikipedia. 정답. Awesome.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10th anniversary of Wikipedia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까 본문에서 우리가 더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the 10th 이렇게 따로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읽었을 때 the 10th anniversary 이렇게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연습 문제 하나 드릴게요. 그 $3,000. A lot of people. 제가 연습 문제를 드렸는데, 자, 포인트가 뭐냐면, $3,000, a lot of people 했을 때, 우리가 이 dollars나 people은 단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토네이션이 들어가지 않고, 단위 앞에 있는 부분에 인토네이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우리말을 생각하면서 번역을 하면서 영어를 하면서 스피킹을 하게 되면 $3,000, a lot of people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얘기를 원어민이 할 때는 정말 특별한 경우에 강조를 할 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할 때는 들어보시면 $3,000, a lot of people, a lot of 그래서 단위가 되는 부분은 약간 distres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우리가 요거를 문자 그대로 읽게 되면 the 10th anniversary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지만 요것도 어떻게 보면 단위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happy accident 기억나시나요? 형용사 명사 그때 미래도 하기 때문에 10th anniversary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today we ar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Wikipedia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렇게를 한 호흡으로 한 덩어리로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요런 연습을 지난번에 어떻게 하는 것이다. it, this, that 취한을 해서 at this, that 바꿔서 celebrating it, celebrating this, celebrating that,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Wikipedia. 자, 다시 한번.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at, this, that으로 이렇게 덩어리를 치환을 해서 발음하는 연습을 한번 해봤었죠. 그럼 celebrating이 타동사가 되고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celebrating it, celebrating this, celebrating that 이렇게 연습을 하신 다음에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Wikipedia. 자, 천천히 느려서 한번 해볼게요.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Wikipedia.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Wikipedia.
자, 그게 한 호흡에 잘 안 잡히시면 we are celebrating it. We are celebrating this. We are celebrating that.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we ar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Wikipedia. 자, we ar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Wikipedia.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원어민들이 이제 배려 영어를 하거나 아니면 되게 멋진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스피치를 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나 뭐 다들 경험을 하셨겠지만 평상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중얼중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우리는 지금 그 중얼중얼이 잘 안 들리는 부분을 듣게 만들기 위해서 이 연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잡아서 that's로 잡아서 we are celebrating it, we are celebrating it, we are celebrating this, we are celebrating that. 자, 이때 중요한 건 퍼즈가 없다라는 것과 높음과 낮음, up, down 지켜주셔야 되는 거겠죠. Celebrating it. 이렇게 되나요? Celebrating it, celebrating this, celebrating that.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Wikipedia. 자, 더블 체크 한번 가보겠습니다. And today we'r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Wikipedia. And today we'r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Wikipedia. And today we'r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Wikipedia. And today we'r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Wikipedia. And today we'r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Wikipedia. 자, 오늘 리스닝 연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이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한번 가볍게 한번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자, 이제 이런 소리들을 우리가 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나가. 어떨 때는 들으면 바로바로 이해하고 바로바로 내가 이제 알아들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조금 안 들리네. 근데 조금 몇 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소리가 이 소리였구나. 이런 연습들을 아까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4개월, 6개월 정도 해가시면 나중에 소리가 굉장히 편하게 들리세요. 그리고 내가 리스닝이 편해지면 스피킹을 할 때 이렇게 발음이나 악센트를 막 신경 쓰면서 얘기할 필요가 점점 없어지고 점점 갑자기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gradually 점점 없어지고 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gradually 하게 없어지긴 하는데 내가 혹시라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 되게 악센트가 심하고 뭐 그런 문장들은 안 쓰게 돼요. 내가 이제 이런 문장들은 죽은 문장이구나. 이렇게는 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말수가 더 줄어드는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내가 쓸 수 있는 말들을 계속 이렇게 내가 더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는 거니까 영어가 훨씬 좋아지는 경험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스닝으로 내가 리스닝이 늘어서 리스닝을 통해서 스피킹이 늘어날 때는 그 스피킹을 할 수 있는 문장들은 센텐스 리듬이 다 잡힌 문장들일 테고 센텐스 리듬이 잡혔다 그러면 문법을 생각하지 않아도 문법을 틀리지 않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바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연습을 할 텐데 이제 우리가 갑자기 연습을 해봤고 오늘 처음 연습을 해봐서 어떻게들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생소하다,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렇게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떻게 느끼셨나요? 자, 우리가 영어 학습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이게 미국의 ESL 기준이 되든 한국에서 뭐 중급자, 상급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받아쓰기, 듣기 연습을 안 해보면 처음에는 이 원음 사운드가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예요. 배려 영어가 아닌 원음 사운드였을 때. 근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이런 노출을 하지 않고 이런 연습을 하지 않는데 갑자기 좋아지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을 하셔야 좋아지시게 되세요. 근데 이런 연습이 고통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고통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냥 이거를 방법을 모르는 채로 계속 이렇게 들으면 되게 노동이 되고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영어가 너무 좌절스럽고 영어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더 이상 늘지 않고 실력이 스톱된 수준에서 이제 유학 생활하고 해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딱 그만큼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만큼만 영어를 하게 되고 근데 계기가 있었어요. 나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런 영어 실력으로는 못 살겠다. 그리고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결정적으로 나중에는 저한테 은인이 되신 분인데 제가 찾아가서 어떤 좀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 이유는
너의 영어가 약간 우리가 들었을 때는 언어 장애가 있는 것 같아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 영어가 이 실력으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받아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고통스럽게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방향을 제대로 잡고 방법을 알게 되면 결코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재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 내가 여태까지 어떤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했든, 뭐 문법 위주로 했든, 단어 암기 위주로 했든, 한국식으로 했든, 미국식으로 했든, 내가 했던 영어들이 다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이제서야 적용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시고, 제가 그랬거든요. 뭔가 하기는 많이 했는데, 왜 영어 실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그런가? 라고 했던 것들이 이 받아쓰기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put together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Right? 자, 일단 오늘 잠깐 리스닝 연습을 한번 해봤고, 우리가 3회차 동안 배웠던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3회차 동안 배웠던 내용들, 제가 잠깐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자, 누구 volunteer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지목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얘기를 기억을 해주세요. 자, 테스트를 해보겠다. 지목을 해보겠다. 자,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해보겠다, 지목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좀 긴장도가 좀 느껴지시던가요? 어떠세요? 긴장도가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테스트를 해보지 않았나요? 지난주에 테스트를 했었죠. 지난주에 제가 지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을 지목을 했었죠? 라고 말을 바꾸면 테스트를 하진 않았어요. 지목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는 없었는데 You're lying. 너 거짓말하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러긴 한데 제가 같은 내용이지만 지난번에 하지 않았나요? 하게 되면 방금의 긴장도가 유지가 되실까요? 그렇게 긴장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했냐? 제가 갑자기 왜 테스트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냐? 자, 우리가 tense. 자, 시제죠. 시제 얘기를 잠시 해볼 텐데, 자, 이것도 우리가 리스닝에서도 필요하고 스피킹에서도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 우리가 실전에서 영어를 많이 써보지 않으면 좀 부족한 부분이, 리미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잡아가야지만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리고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시제가 과연 시간일까요? 시간이 맞을까요? 우리 과거 시제, 현재 시제.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하셨는데 그럼 시제는 시간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장소일까요? 죄송합니다. 너무 아재 개그를. 음, 시간의 흐름. 그렇죠. 시간보다는 시간의 흐름이다. 자, 시제가 과연 시간일까? 자, 일단 시제는 시간이 아니다 라는 내용으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도 포함을 합니다만 시간이 곧 시제는 아니라는 거. 시간이란 시간의 흐름, 시간도 시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긴 하지만 시제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긴장감이라는 제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어요. 긴장감. 긴장감이 느껴지시나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과거 시제로 갈수록 긴장감이 떨어지고 현재 시제로 올수록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시제를 현재 시제로 얘기를 하거나 또는 미래 시제로 얘기를 하거나 할 때 이제 이 말하는 사람, 화자죠. 화자의 심리 상태, 주관적인 심리 상태를 반영을 하게 돼요. 과거 시제로 얘기를 할 때는 심리 상태가 약간 심리적인 거리감 자체가 긴장감이겠죠.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 말들이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오네요. 별로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 과거 시제로 갈수록 긴장감이 확 떨어지고 현재 시제로 올수록 거리감이 줄어드니까 긴장감이 올라간다. 이게 영어 시제를 구사하실 때, 영어를 이해할 때, 그리고 리스닝으로 소리를 들었을 때 이걸 바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됩니다. 심리적인 거리감이다, 시제는. 그래서 제가 조금 한 10분 정도 시간을 I'll give you 10 minutes. 10 after. 자, 10분 뒤에 단어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하게 되면 긴장감이 확 올라가는 게 심리적인 거리감이 가깝고 현재 시제일수록 긴장감이 높아지는 거고 과거 시제일수록 긴장감이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I can do i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I could do it 얘기를 하는 거랑 자, 위의 문장은 현재 시제, 아래 문장은 과거 시제. 맞나요? 일단 시제는 과거 시제가 맞죠. 왜냐면 과거형을 썼으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의 문장은 지금의 일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밑에 문장은 지나간 일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맞을까요? 네,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 뮤트를 하셔서 제가 잘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음. 네, 후회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밑에. 그쵸. 이제 could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약간 후회 이런 느낌도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되게 좀 기계적으로 되게 단순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기계적으로 우리가 바로바로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내가 이해를 하는 게 지금 우리 목표잖아요. 소리를 들었을 때 소리는 이제 캐치하는 걸 조금 잡아간다 그러면 그 뒤에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소리는 들었는데 해석이 안 된다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해석이 그 문법이 부족해서 뭐 그런 것보다는 뉘앙스라든지 이 우리가 문법이라고 알고 있는 것 중에 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를 풀어가고 있는데 그 시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손한 표현일 수도 있겠죠.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이제 어, 이 그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요.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국식 문법. 제가 키워드를 화자의 심리적인 거리감이다. 약간 이게 심리적인 거리감이 주관적임일까요? 아니면 객관적임일까요? subjection일까요? objection일까요? 정답, 그쵸? awesome. 자, 시제는 내 주관적인 심리 상태를 반영을 할 때 시제를 막 이렇게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뉘앙스를 캐치를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과제 하셨을 때
뉘앙스를 캐치하다, 분위기를 살피다, 분위기를 알아채다. 기억나시나요? Awesome. 그쵸. tone, catch the tone. 기억나시나요? 자, 그 catch the tone을 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시제를 어떤 걸 어떤 느낌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시제. 그래서 시제는 objection이 아니고 objective 한 게 아니라 subjective 한 것. 주관적인 심리 상태를 반영할 때.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영어 단어를 쓰고 영어 센텐스를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행간의 의미를 읽으려면 이 시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시제를 이렇게 잘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뉘앙스는 제대로 알아야지 내 심리 상태를 표현하고 싶을 때 시제를 잘 사용할 수 있겠죠. 시제를 잘못 쓰지는 않겠죠, 최소한.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세 가지 조금 우리말로도 조금 어려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처음부터 시제가 시간이 아니라니. 이게 무슨 소리지? 시간이 아니라니. 자, 그런데 제가 좀 이런 것들을 소리를 듣고 기계적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시려면 너무 여러 가지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보다는 키워드를 딱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텐데 여기서 다 중요한 얘기지만 키워드를 하나만 생각하신다면 긴장감. 자, 긴장감이 편하신 분도 있고 거리감이 편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시제를 이해하게 되면 가정법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가정법을 내가 잘 쓰게 되면 저 문법 시간에 나오는 가정법 이러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가정법이 실제로 내가 말을 하면서 돌려 얘기할 때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할 때 이럴 때 가정법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이게 더 이상 가정법이나 문법이 아닌 게 되면 내가 막 훨씬 또 영어 실력이 느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시제를 배우게 되면 가정법을 잘 알게 되는데 가정법으로 넘어가려면 거리감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주셔도 되고 긴장감 이렇게 잡아주셔도 됩니다. 조금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약간 TMI 그리고 중구난방 말씀을 드렸는데 시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리감으로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시제죠? 요거는 과거 시제. 근데 과거 시제를 썼다고 해서 꼭 지나간 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 요것도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부사를 뭐를 쓰냐에 따라 가지고 요것도 지금이 될 수 있고 지금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When you need it. 네가 요청을 하면 내가 할 수 있어. 자, 거리감이라 그랬죠? 거리감이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많이 보이는 거고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요거는 거리감이 떨어지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 더 떨어지는 겁니다. 자, 키워드가 자꾸 꼬리를 묶는데 거리감이라고 하는 걸 이제 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현재 시제로 쓸수록 확실성이 100%에 가깝고요. 나 할게. I can do it. 할게. I can do it. When you need it. 할게. 근데 I can do it 하게 되면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 싶어요. 약간 이런 느낌. So important.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 듣는 펑셔닝도 중요하죠. 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소리 튜닝 연습을 하는 건데 소리를 들으면 나중에 이해 영역으로 올라가려 그러면 이런 뉘앙스를 잘 풀어줘야 됩니다. 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promise가 뭐죠? 명제,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파란색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자, 파란색입니다. 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할 때와 파란색인 듯 싶어요. 라고 얘기할 때와 네, 파란색인 듯 싶어요. 싶습니다.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말투의 차이에서 둘 다 장단점이 있겠죠. 하나는 명료하다는 거죠. 파란색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뒤에는 조금 명료하지는 않죠. 약간 명료성이 떨어진다. 확실성이 떨어진다. 자, 확실성이 떨어지는 대신 어떤
또 효과가 있냐면 부드럽게 들릴 수가 있어요. 강요를 하는 게 내가 항상 옳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명료한 걸 알고 있는데도 말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겠죠.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확실성을 떨어뜨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확실성, 지금 얘기하는 거 다 시제에 관련된 거예요. 시제가 거리감, 확실성, 주관적인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시제를 가지고 다 우리가 갖고 놀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파란색입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명료하지만 너무 강력하게 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부드럽게 들리지는 않고 명료한 건 좋지만 되게 어떨 때는 무례하게 들릴 수가 있고 공격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영어 문장을 잘 보시면 I'm the best 이런 말은 잘 없죠. 나는 최고야. 약간 이거 disease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 친구 뭐 질병에 걸렸나? 왜 I'm the best라고 얘기하지? 보통 보시면 I'm one of the best. He's one of the best. This restaurant is one of the finest dining experience kind of restaurant. 뭐 이런 식으로 one of the best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금 부드럽게 얘기하는 방법을 조금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영어 문장들 보시게 되면. 자, 그래서 이제 문장을 보실 때도 그냥 보다는 어떤 거는 굉장히 straightforward한 statement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것들은 조금 부드럽게 말하는 방식. 그게 꼭 시제를 가지고만이 아니고 여러 방식으로 영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제로 우리가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위의 문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위의 문장은 좀 명료하긴 하죠. 확실성이 있으니까. 그러긴 한데 밑에 문장은 좀 확실성은 떨어지지만 조금 아까 공손할 수 있다. 자, 한국식 문법 공손하다는 말이 또 틀린 건 아니네요. 공손할 수 있는 게 왜 공손할 수 있냐면 확실성을 떨어뜨려 주면서 내가 부드럽게 마치 파란색입니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파란색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약간 이러면서 약간 이제 공손하게 들릴 수 있다라는 것. 까지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시제가 시간이 아니다. 자, 시간도 포함을 하지만 시제라는 것은 이렇게 거리감, 긴장감, 그리고 확실성